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베개가 축축하다. 어젯밤부터 계속 뒤척거렸나 보다. 오늘은 시어머니 생일.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엄마 생일과 같은 날이다. 우리 며느리 손맛 한번 보자. 어제 시어머니가 던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살짝 올라간 입꼬리, 도전적인 눈빛, 완전히 시험에 드는 느낌이었다. 결혼 2년 차,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지만 동거한 지 1년. 그동안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지만 오늘만큼 부담스러운 적은 없었다. 부엌으로 향하며 한숨이 나왔다. 준비해야 할 음식들이 산더미다. 평소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메뉴들로 골라놨다. 정말 미쳤나 봐. 혼잣말을 하며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냈다. 갈비 2kg. 어제 정육점에서 비싼 걸로 골라왔다. 핏물부터 빼야 한다. 찬물에 담그고 3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 전복 10마리. 하나하나 솔로 문지르며 손질했다. 내장을 빼내고 깨끗하게 씻어내니 손가락이 시리다.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까다롭다. 음식간이 조금만 새거나 싱거워도 표정이 돌변한다. 젓가락으로 음식을 뒤적거리며 이건 좀 짜네, 이건 싱겁고 하시는 게 일상이다. 그래서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어젯밤 늦게까지 청소하고 정리하느라 몸살이 났다. 거실 바닥 닦기, 화장실 청소, 방 정리까지. 남편은 축구 보느라 바빴고, 반면 친정 어머니 생일상은 오늘 오후 5시 한정식집 예약이다. 편하게 가서 맛있게 먹고 올 예정이었는데, 친정엄마도 벌써 한 달 전부터 기대하고 계셨다. 왜 하필 같은 날이야? 갈비찜 양념을 만들며 속이 쓰렸다. 진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일부러 이날로 정한 건지 모르겠다. 작년까지는 다른 날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바뀌었다. 양파 2개를 채 썰었다. 눈이 아려서 계속 눈물이 났다. 아니면 진짜 눈물인지도 모르겠다. 요즘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나온다. 벌써 7시다. 시어머니는 9시에 일어나신다. 그때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한다. 잡채 당면을 끓는 물에 넣었다. 정확히 7분간 삶아야 한다. 시어머니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체크하신다. 집 떠나면 고생이구나. 엄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뼈저리게 느낀다. 특히 명절 때마다 느끼는 거다. 친정에서는 손님 대접받았는데 시댁에서는 일손이다. 그래도 음식은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내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못한다는 소리 듣기 싫다. 며느리 손맛 한번 보자고.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 요리를 이어갔다. 아, 정말 맛있다. 우리 며느리 솜씨 좋네. 시어머니의 칭찬에도 왠지 마음이 무겁다. 진심인지 아닌지 도통 모르겠다. 표정을 보면 만족스러워 보이긴 한데 항상 뒤에 한마디가 더 붙는다. 그런데 갈비가 좀 질기네. 더 오래 끓였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나 칭찬 뒤에 따라오는 지적질. 이미 2시간 넘게 끓였는데도 부족하단다. 점심상을 차리는데도 혼자였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들을 왔다 갔다 하며 날랐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본다. 게임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진다. 시아버지는 TV 뉴스만 보고 계시고 여보, 물 좀. 남편이 빈 컵을 들고 물을 달라고 한다. 나는 부엌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심부름꾼이 됐다. 물을 따라주는데 감사하다는 말도 없다. 김치 더 가져와. 밑반찬 떨어졌네. 숟가락 하나 더. 휴지 좀. 끝없는 요구에 발바닥이 뜨겁다.
정작 나는 제대로 앉아서 먹지도 못했다. 계속 일어나서 뭔가를 가져다 주느라 밥이 식었다. 먹어. 너도 왜 안 먹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시지만 눈치상 편하게 먹을 수가 없다. 뭔가 요청이 있을 때마다 바로 일어나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 점심이 끝나자 또 내 몫이다. 설거지. 수세미로 박박 문지르니 팔이 아프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됐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편안하게 TV를 보고 있다. 웃음소리까지 들린다. 나만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찬물과 뜨거운 물을 번갈아 가며 그릇을 씻었다. 기름때가 잘 안 빠진다. 세제를 더 붓고 다시 문질렀다. 설거지 다 했어? 시어머니가 부엌에 와서 물어본다.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네, 거의 다 했어요. 마지막 냄비를 헹구며 대답했다. 그래. 수고했어.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 가. 순간 머리가 띵했다. 시계를 보니 벌써 3시다. 친정식당 예약이 5시인데 준비하고 가려면 지금 출발해야 한다. 어머니, 저희 오후에 나가야 해서요. 조심스럽게 말했다. 목소리도 작게 냈다. 시어머니 표정이 살짝 굳었다. 오늘 내 생일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 그게 제 어머니 생일이기도 해서 아,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 것 같다. 기분이 상하셨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마지막 그릇을 설거지대에 올리며 한숨이 나왔다.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오후 4시 30분. 시계 바늘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돌아간다. 시간이 갈수록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여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소파에 누워서 축구 중계를 보고 있다.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 골 넣는 장면에서 소리를 지르기까지 한다. 응? 대답도 건성이다. 눈은 여전히 TV에 고정되어 있다. 이제 출발해야 할 것 같아. 식당 예약이 5시거든. 남편이 고개를 돌려 나를 본다. 그리고 웃는다.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웃음이다. 우리 집이 제일 편해. 조금만 더 있자. 뭐라고? 집이 편하다고? 나는 새벽부터 지금까지 쉰 적이 없는데? 여보, 우리 엄마도 기다리고 계셔. 아, 알았어. 그럼 10분만 더. 10분? 지금 나가도 늦을 판에? 거기까지 차로 40분은 걸린다. 주말 교통체증까지 고려하면 1시간도 부족하다. 가슴이 답답해진다. 왜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렇게 단순한 상황을? 여보, 진짜 지금 가야 해. 벌써 4시 반이야.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다급함이 묻어났다.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일어난다. 드디어 움직이나 싶었는데 화장실로 간다. 잠깐만 화장실부터. 잠깐만? 언제까지 잠깐만일까?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또 10분 걸렸다. 그 사이에 시계는 4시 40분을 가리키고 있다. 왜 그렇게 재촉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조금 늦는다고 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말이 막힌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단순히 늦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신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신 것 같다. 우리 대화를 엿듣고 계셨나? 왜?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나가려고 해서요. 벌써? 아직 해도 안 졌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다. 당연히 더 있어야 한다는 뉘앙스다. 식당 예약 시간이 있어서요. 식당! 시어머니 표정이 확 바뀐다. 마치 배신당했다는 듯한 표정이다. 남편은 다시 소파에 주저앉는다. 축구 경기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엄마, 장모님 생일이래. 건성으로 말한다.
마치 핑계 같다는 뉘앙스로. 아, 그래? 차가운 대답. 분위기가 얼어붙는다. 내 심장 박동도 점점 빨라진다. 손바닥에 땀이 난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나를 바라본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마치 범죄자를 보는 것 같은 시선이다. 남편한테 명령이야? 순간 등골이 서늘해진다. 명령? 내가 언제 명령을?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시댁에 왔으면 좀 더 있어야지.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진다. 마치 칼로 베는 것 같다. 시어머니, 저희 정말 가야 해서요. 용기를 내서 말했다. 하지만 시어머니 표정은 더 굳어진다. 가야 한다고? 누가 못 가게 한다고 그래? 말꼬리를 잡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면 뭔 뜻이야? 내가 며느리 붙잡고 있는다는 뜻 아니야? 말문이 막힌다. 뭘 해도 틀린 것 같다. 무슨 말을 해도 곡해하신다. 남편은 옆에서 가만히 있다. 도와주지도 않는다. 마치 남일 보듯 한다. 여보, 말 좀 해봐. 남편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지만 못 본 척한다.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가? 오늘 내 생일인데 며느리가 이르대?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웃집까지 들릴 것 같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손바닥에 땀이 난다. 죄송해요. 일단 사과부터 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일단 상황을 진정시켜야 한다. 죄송하긴. 그럼 좀 더 있어. 명령조다. 선택권이 없다. 거부할 수도 없는 분위기다. 아무리 빨리 가도 30분은 늦을 것 같다. 휴대폰이 울린다. 아버지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보고 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응, 아빠. 목소리가 떨린다. 딸, 우리 벌써 식당 도착했어. 너희는 언제 와? 순간 목이 메인다. 부모님이 벌써 도착하셨다고? 아, 그게 조금 늦을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대답할 수 없다.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 서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다. 딸아, 왜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아버지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난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다. 아니야, 아빠. 그냥 말이 나오지 않는다. 눈물이 핑 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다. 지금 어디야? 시댁이야. 시댁. 오늘 친정엄마 생일이라고 했잖아. 응. 그런데 시어머니 생일이기도 해서 뭐? 아버지 목소리가 확 높아진다. 놀라신 것 같다. 시어머니가 나를 노려본다. 전화 내용을 다 듣고 있는 것 같다. 표정이 점점 나빠진다. 아빠, 나중에 전화할게. 잠깐. 딸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조금 늦을 것 같아. 목소리가 떨린다. 울음이 섞여 나온다. 너 지금 우는 거야. 아니야. 하지만 이미 눈물이 흘렀다. 뺨을 타고 떨어진다. 알았다. 아빠가 금방 갈게. 아빠, 안 돼. 그냥 뚜뚜뚜. 아버지가 전화를 끊었다. 망했다. 아버지가 화나신 목소리였다. 시어머니가 냉소적으로 웃는다. 친정아버지한테 일렀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긴 보나 마나 뻔하지. 남편이 나를 본다. 처음으로 심각한 표정이다. 왜 울어? 우리 엄마 생일인데.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왜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지? 2년을 사귀고 1년을 동거했는데 여보,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왜 울고 그래? 답답하다.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다. 휴대폰이 또 울린다. 이번엔 엄마다. 딸, 아빠가 지금 차 몰고 가고 있어.
무슨 일이야? 엄마, 울고 있구나. 뭐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시간이 늦어서. 시간 5시 예약인데 벌써 5시 10분이야. 벌써 그렇게 됐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다. 엄마 아빠한테 오지 말라고 해. 늦었어. 벌써 고속도로 타고 가고 있어. 어떻게?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막막하다. 엄마 아빠 오시면 안 돼. 괜히 일만 커져. 전화 속 어머니에게 애원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늦었어. 아빠 이미 차에서 화나서 난리야. 어떻게? 전화를 끊고 보니 시어머니가 비웃고 있다. 친정 식구들 다 도원하네. 대단하다. 정말.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기분이다. 남편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냥 전화해서 늦는다고 하면 되잖아. 여보,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정말 모르는 건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가? 시어머니께서 가지 말라고 해서 엄마가 언제 가지 말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끼어든다. 나는 가지 말라고 한 적 없어. 그냥 좀 더 있으라고 했지. 말장난이다. 결국 같은 얘기 아닌가? 여보, 제발 좀 이해해줘. 뭘 이해해? 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예민하게?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상황이 이상한 거다. 벽에 부딪힌 기분이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 시어머니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팔짱을 끼고 있다. 마치 심판관 같다. 결혼하면 시댁이 우선이야. 그것도 모르고 결혼했어? 시어머니, 뭐? 내 말이 틀렸어? 할 말이 없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남편은 다시 소파에 앉는다. 에휴, 복잡하게 왜 이래? 복잡하게? 내가 복잡하게 만든 게 아니다. 그냥 시간에 맞춰가려고 했을 뿐이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시끄러워졌네. 시어머니가 한마디 더 던진다. 현관에서 차 소리가 들린다. 아버지가 오신 것 같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현관벨이 울렸다. 심장이 쿵쾅거린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러 간다. 발걸음 소리가 묵직하다. 누구세요? 내 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린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고 차갑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신다. 표정이 굳어 있다. 이런 아버지는 처음 본다. 딸, 괜찮아. 나를 보시며 물어보신다. 눈빛이 걱정스럽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다. 전혀 괜찮지 않다. 울음을 참느라 목소리가 떨린다.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보신다. 눈빛이 날카롭다. 뭔 일로 오셨어요? 시어머니도 지지 않는다. 팔짱을 끼고 맞선다. 딸이 와야 할 시간에 안 와서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조금 더 있다가 보내려고 했는데 조금 더요. 벌써 약속 시간 30분 넘겼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높아진다. 화가 나신 게 역력하다. 남편이 일어난다. 이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다. 장인어른,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딸이 우는데 진정하라고! 분위기가 험악해진다. 사위야, 아버지가 남편을 바라본다. 실망스럽다는 표정이다. 이 따위로 행동하려고 결혼했어. 네, 남편이 당황한다. 내 엄마만 생일이고 장모 생일은 생일도 아니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다. 남편이 할 말을 잃는다. 시어머니가 발끈한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네. 우리 집에 와서 큰 소리 치네. 큰 소리요. 당연한 말 하는 거죠. 당연한 말? 며느리가 시댁에서 좀 더 있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좀 더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약속이 있다는데 보내주지 않는 게 문제죠.
다른 약속. 시댁보다 중요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장모님 생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싸움이 격해진다. 두 분 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다.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다. 뭔가 말해야 하는데 입만 벌리고 있다. 여보, 뭔가 말해봐.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냥 어정쩡하게 서 있을 뿐이다. 사위, 당신 입은 장식용이야. 아버지가 남편에게 직격탄을 날린다. 아니에요. 그냥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처음, 결혼 2년 차에 처음.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뭐해?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봐. 시어머니가 더 화를 낸다.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말하는 거죠. 아들이 이 모양이니까 며느리가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거실이 전쟁터가 됐다. 나는 한가운데 서서 어쩔 줄 모르겠다. 그날 이후로 나는 친정에 머물고 있다. 벌써 사흘째다. 그날 결국 아버지와 함께 집을 나왔다. 나라, 혼인 신고도 안 했으니까 짐 다 빼고 이혼해. 어머니가 매일 같은 말씀을 하신다. 밥 먹을 때마다, 차 마실 때마다 반복하신다. 이혼이라기보다는 그냥 헤어지는 거지. 맞아. 법적으로는 남남이니까. 아버지도 동의하신다. 완전히 포기하신 것 같다. 휴대폰을 본다. 남편에게서 연락이 없다.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없다. 정말 끝난 건가? 2년간의 연애, 1년간의 동거.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건가? 처음에는 정말 좋았다.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남자였다. 데이트할 때는 모든 걸 맞춰줬다. 내 말을 잘 들어줬고 배려도 깊었다. 하지만 동거를 시작하면서 달라졌다. 특히 시댁일이 생기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시어머니 말씀은 절대적이었고 나는 항상 뒷순이었다. 그래도 시댁 문제만 빼면 괜찮은 사람이잖아.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뭐라고? 어머니가 물어보신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고민이다. 남편은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다. 평소에는 다정하고 유머러스하다. 같이 영화 보면서 웃고 맛있는 음식 해주면 고마워한다. 기념일도 잘 챙기고 선물도 준다. 문제는 시어머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남편의 태도다.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될 텐데 견딜 수 있을까? 결혼하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어젯밤에는 꿈도 꿨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혼자 고생하는 꿈. 애까지 낳고 혼자 육아하는 꿈. 시어머니는 계속 뭐라고 하고 남편은 모른 척하는 꿈. 이대로 끝내야 할까? 아니면 다시 기회를 줘야 할까?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다. 받을까? 말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린다. 5번째 벨이 울렸을 때 받았다. 여보, 응, 나야. 미안해. 그때 내가 좀 이상했나 봐. 이제서야 사과? 사흘이 지나서? 응, 얘기 좀 하자. 만날 수 있어? 만나서 뭘 얘기하겠다는 걸까? 뭘? 우리 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도 얘기했어.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을까? 정말 내 편을 들어준 걸까? 뭐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내가 중간에서 조율하겠다고. 조율? 그게 해결책일까? 그리고 그리고 우리 따로 살자. 따로 살기, 신혼집을 구하겠다는 뜻인가? 진짜? 응, 이미 부동산 알아봤어. 정말? 진심인 걸까? 마음이 흔들린다. 시댁에서 나와서 따로 살면 괜찮을까? 하지만 의심스럽다.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또 흔들릴 것 같다. 생각해 볼게. 언제까지? 일주일.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복잡하다.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하실 것이다. 친구들도 그만두라고 할 것 같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다. 2년간 쌓인 감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정말 마지막 기회를 줘야 할까? 아니면 이번에 확실히 정리해야 할까? 시댁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은 남편인데 이대로 함께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끝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댓글로 조언해 주세요.